자, 시사 번역기로 넘어왔습니다. 아,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주 동안 이거 다 주워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말이 정말 쏟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중에 한 80% 정도는 멍멍이 소리라고 봐도 될 만큼 예.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정말 많았고요. 어제 필리버스터 보세요. 필리버스터만 해도 여당에서 어. 나오는 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많더라고요. 아니 무슨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잡니까? 예. 아니 그래도 좀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자야지. 그리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국회면은 찍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이고 몰래 자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 김민전 의원은 또 네. 와. 입을 벌리고 아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 양반은. 그건 좀 그랬어요. 아니 그 양반이 정치 관련해서 방송 관련해서도 경험도 많고 예. 이 찍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좀 심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낮에 점심하면서 반주 한 잔 때린 거 아니냐. 자기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피곤하지는 않을 시간인데 그때가. 예. 아무튼 좀 그건 어쨌든 좀 심했어요. 예. 예. 그런 얘기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는 이게 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중에 뭘 선별해야 될지 좀 곤란함을 겪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많았는데 네. 그나마 지저분한 얘기는 좀 치우자. 예. 다른 데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 예. 라고 해서 그래도 예.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있었던 대통령의 인식 관련 공방. 와. 그게 오늘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발언을 대비시키는 네. 김진표 의장과 대통령실의 해명. 네. 요거 하나 하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국회에서의 그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말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때우려고. 예. 예. 그러니까 막말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뭐 기존에 이제 물론 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예전에 했을 때 좀 절박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꽤 인기가 좋았었는데 네. 그땐 내용도 좋았. 예. 내용도 좋았어요. 내용도 굉장히 네. 좋았고 되게 잘 준비했고 이제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정말 네. 뭐 시간 끄는 거 자체가 또 민적 기능이 맞아요. 예. 네.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네. 내용이라도 좀 채워놔야지. 사실 근데 내용이 있기도 또 뭐한 내용이라서 뭔가 얘기거리를 만들어내기도 이상해. 아니 무슨 명분으로 최혜병 특검을 거부합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 그 가장 충격적인 말이 어차피 너무 아마 더러워서 교수님이 안 가져오셨을 텐데 그 주진우 의원이었나요? 네. 예. 그 장비 손실에 비유했죠. 예. 네. 예, 그 가장 충격적인 또 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디어 쪽하고 좀 연관성이 높은 것 중에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쇼 네. 다 예상 가능했습니다만 네네. 이거랑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힌 점,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대조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지지난주를 이어서 점입 가경을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네. 과연 한동훈은 배신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건가? 네네. 이게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맥락이 어떤가? 네. 크게 한 세 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파트 많네요. 예. 파트 많은데 다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2022년 12월 5일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마 그 내용인데 네. 예. 윤 대통령은 초창기도회에서 이제 한 발언. 예, 아마 독대를 했다 그러죠. 예, 그때 독대. 둘이서 예. 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 네. 네. 요거 앞에 뒤에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있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아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네. 본인의 의견을 그렇죠. 전달을 했더니 그렇게 예. 못하겠다. 음. 왜 못하느냐? 음.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엄한 사람 잡는 거니까 네. 뭐 이런 맥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로는 이제 뭐 김진표 의장의 그 당시 말을 예. 원칙적으로 옳다고 동의했다라고 나오면서 하지만 자기가 못하겠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네. 예, 그리고 저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관계하고 연관된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이제 발언이 이렇게 나왔죠. 네.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거 억울한 일이라는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순화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아마 저 특정 세력이라는 말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워딩일 확률이 커요. 그렇죠. 다르게 예.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그 박홍근 메모에나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되면 예. 좀 노골적이긴 예. 하죠. KBS, MBC, JTBC 등 좌파 언론. 방송들이, 네. 언론들이 네. 예. 그쪽에 이태원에 이제 모이게 만들었고. 맞아요. 예, 원래 이태원은 동남아 음식점이나 몇 군데 있고 사람도 안 모이는 곳인데 일단 이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혐오를 품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문장 하나로요. 아니 이태원이 서울에서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그냥 순식간에 동남아 음식점 몇 군데 있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보수라는 타이틀을 단 양반들이 그냥 이유도 목적도 없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적 소수자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까지 혐오하거든요. 이걸 다 꾹꾹 눌러 담아 가지고 그 이태원 뭐그 동남아 음식점에 몇 개 있는데 무슨 원래 사람도 없는 거지? 코딱지만한 가게나 몇 개 있는 동네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현실과도 네. 다를 뿐 아니라 네. 거기서 동남아가 입에 바로 튀어나온 데는 그렇지. 혐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네. 동남아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 세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증언인데 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회고록으로 쓰냐? 이거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예. 이른바 패륜론, 정치 네. 패륜이라는 말을 또 원희룡 후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희룡 그리고- 후보가. 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첫 반응도 그랬고 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반응의 가장 기초에는 음. 왜 그 얘기를 예. 굳이 이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벌어진 얘기를 왜 굳이 꺼냈나? 예.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왜곡이든 아니든 일단 떠나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탄스러운 일이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아니 얘기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얘기를 하겠다는데 그걸 네. 왜 못하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하는 말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낮은 수준에 이렇게 법법 그럴래? 아니 맨날 그러니까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저 울컥했는데. 아니 물론 이게 네. 예를 들면은 네. 진지하게 얼마 전 뉴스타파 지금 일어났던 사태 네. 네, 지금 두 분 또 구속 당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명예훼손 건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네. 사실은 이번에 검사탄핵 건 나온 것도 이 명예훼손을 왜 검찰이 수사하느냐? 네, 대통령 명예훼손은 네, 네, 중대 범죄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그 논란도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문제가 정말 있다면 회고록에 대해서 명예훼손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걸 수 있어요. 어. 왜 안 걸지? 그러게요. 그렇게 네. 이렇게까지 패륜까지 꺼내고 네. 왜곡 또는 심지어는 그 아예 그런 말을 안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면 네. 네. 법으로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죠. 네. 근데 안 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이게 자꾸 아니, 법적으로 사람들 문제 안 된대 왜? 거세요. 뭐 나가보는 것도 아닌데 뭐 걸어. 하지 말라는 법 없대. 예, 감옥 보내. 그래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법에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네. 회고록도 그래서 예.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사실적시라면 되게 복잡해진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 네, 그건 내밀한 어떤 개인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거라서 아무데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근데 그것도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 걸려면 걸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그러니까. 안 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법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뭐 입증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요? 법에 있어서 또는 없어서? 기억나. 회고록. 아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네. 회고록에다 일부만 썼잖아요. 음. 그 다른 메모해 놓은 거에 비하면 양이 굉장히 적잖아. 말도 순화돼 있고. 근데 대담은 생각보다 긴 시간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독대했으니까.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뭘 더 터트릴지 몰라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어. 어. 아니 혹시나 또 녹취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녹취는 안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이제 조창기도이긴 했지만 네. 보완을 했을 테고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보안- 메모는 만나는데 메모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끝나고 진술한 거를 박홍근 당시 네. 원내대표가 이제 네. 메모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메모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모를 뭔가를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조작하고 창조해야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것도. 근데 이 그래서 메모가 상당한 그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전원의 형태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김진표 전 의장의 기억이 약간 왜곡됐을 수도 있고 네. 의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거를 메모로 받아 쓴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어떤 의도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메모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두 차례 거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들로 보면 이거를 완벽한 허위다라고 입증하고 주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러네.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까지 보냈고 네. 이게 5선인가? 네. 네. 맞죠. 6선이었을 아 6선. 6선이면 진짜 능그랭이 중에 능그랭이일 텐데 이 양반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극히 일부만 적어냈다는 것은 아마 더 많은 무언가를 들고 있을 확률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섣불리 건드렸다가 아예 그걸 다 풀어놔 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네. 그 말씀처럼 네. 김진표 전 의장이 그래도 의장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헌법기관의 대표적인 수장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1대1로 싸우는 모양새를 가지는 건 아.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기존 권력자인데 물론 네. 지금은 지위에서 내려왔지만 말씀처럼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권력 자원들이나 정보 자원들이 있잖아요. 예. 나눈 얘기들이 있겠지. 있죠. 예, 그 당시로서는 그냥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겠지만 네. 솔직히 찔리는 얘기들 되게 많을 거라고. 독대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해버린. 네. 예, 그것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 좋을 건 없으니까. 아. 조기에 그냥 진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탄스러운 일이다. 예. 근데 폐륜적인 일이다. 여전히 그게 궁금한데 왜 독대 자리에 있는 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왜 그렇게 다들 강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 할까요? 예. 그런 무슨 도의적 책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꼭 법이 아니더라도 독대한 자리에서 한 말을 대통령과 독대한 거는 어디 가서도 반드시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헨리 키신저가 네. 중국으로 가가지고 예, 일종의 특사로 가가지고 외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아무데나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 하면은 외교상 큰 문제가 되겠지. 근데 그거는 외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그 나라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의 마음이 확 이해가 간다. 아, 우리 대통령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이런.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 네, 계속 그랬잖아요. 네. 본인이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1시간인데 59분 동안 혼자 말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네. 머리가 좋아도 불가능해 그건. 그래서 저는 그 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뭔 말했는지 나도 모르는 거지. 그렇지. 예, 그것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독대라는 말도 되게 권위주의 유산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한 게 내밀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외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발언들을 솔직하게 서로 좀 얘기함으로써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서로 간의 이해를 좀 도모하는 네, 그래서 협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매번 바깥으로 흘리면 신의가 깨지잖아. 네, 그렇죠. 네. 아, 외교하고 거의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독대는. 그렇죠. 어.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뭐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상할 게 있었어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이 무슨 협상하나? 맞죠. 솔직히 말하면? 협상 대상도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이면 협의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네. 자 방송3법은 받읍시다. 네. 그리고 이태원 최혜병 특검법은 받읍시다. 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유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상. 얘기가 나눴어. 네, 말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막 끝나자마자 딱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2개는 받기로 했고요, 하나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이 안 돼. 그렇죠. 난리 네. 나지.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신뢰를 서로 잃게 네. 되겠지. 음. 예. 제가 교수님하고 단둘이 한 얘기 어디 가서 밖에서 얘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신인데 신인은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깬다는 얘기는 그 다음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근데 김진표 의장하고 그 당시에 2022년에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회고록으로 지금 나왔다고 해서 네. 둘이 협상할 게 뭐 남았나? 아. 없죠 이제. 네. 볼 일도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 그럼 김진표 의장은 신의를 지켰네. 왜냐하면 본인 임기 끝났고. 네. 그렇지. 그리고 본인은 은퇴까지 한다 그랬고. 그럼.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공개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공개를 했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원래는 회고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회고록이 없으면 사실은 오픈되지 않았을 정보들이 네. 회고록 덕분에 오픈되거든. 물론 이제 그것의 신빙성을 사실은 이제 보장할 수 없죠. 예. 그 사람의 이야기나 기억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네. 증거를 따로 이제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하지만 보통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행했던 일들을 회고록의 형태로 얘기한다는 건 자신의 어떤 과거 지위의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까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이 전제를 깔고 우리는 봐요. 아, 그렇죠. 네. 뭐 회고록에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걸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은퇴하고 대통령 물러나고 뭐 예를 들면 의장 물러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앞으로 뭔가 큰 꿈을 꾸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던 경험들을 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서 먼저 회고록은 갔던 튼 사람들이 거예요. 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제 길에 등을 밝히는 뭐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 비사에 관련된 회고록을 냈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 난리 쳤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개봉하다 뭐 크게 크게 외교적으로 난리가 날 일은 사실상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쓴 그 사실 직접 쓴 게 아니라 이제 예. 그 써주신 분이 있죠. 예. 얘기하면 한 내용을 이제 쓴 거니까 보통 네. 회고록은 그런 식의 그 배경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씁니다. 보통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네. 그 내용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요. 예, 외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을 깔고 있거든요. 이 경험의 바탕을 둬가지고 정부가 이를테면 이념이 달라지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네. 그 노하우를 이어받아야지 이제 그 외교라고 하는 게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통은 잘 국회의장이 안 내는 경우도 많고요. 네. 퇴임하자마자 낸 거는 꽤 준비를 그냥 으쌰으쌰 해온 거야. 그렇죠. 네. 왔겠죠. 바로. 네. 네. 난 멋진 의장이고 싶은 거지. 아, 예. 써왔어 그동안. 그렇지.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면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네. 그런 마음도 있었.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한 숟가락 싹 올려. 중요한 카드를 내가 갖고 있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나는 의장으로서 사실은 얘기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설득한 거죠. 예, 이거는 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네. 이럴 때는 국민의 어떤 민의를 생각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더니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한 얘기가 국회의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조언한 거잖아요. 안 받아들인다고 한 설명이 결국은 이거는 무슨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했으니 네. 약간 황당했겠지. 그렇지. 예. 예. 차라리 다른 이유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적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의식 세계, 사실은 모르지 않는 의식 세계를 네. 확인시켜주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다들 예측은 해오고 있었지만 예,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예. 예. 너무 자, 깜짝 놀랐어요. 홀인원님께서 10만 원 보내주셨어요. 아유,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홀인원. 네. 자, 한 방에 넣는다는 얘기죠. 예. 자, 자,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도훈 수석이 이제 반응을 한 내용을 한번 보죠. 되게 짧은 이게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예. 국회 운영위에서 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에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요. 네. 왜 대통령실이 이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왜곡이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이때 아마 이소영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외국의 네. 뜻이 뭐냐? 네. 없었다는 거냐? 네. 그런 발언이 네. 아니면은 뭐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냐? 그치. 막 이런 식으로 네. 물어봤더니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말하신 거다. 네. 거짓말이죠. 음모론을 말한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제가 사실은 시사인 칼럼 이제 쓰기 시작하느라고 네. 이번 주 거에 저 관련된 내용을 좀 썼는데 네. 왜 뭐가 이상해요?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라고 하신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고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해고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의혹을 전부 수사라고 수사 지시를 내린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차라리 그 의혹을 내가 다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음. 근데 그 이후로 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게다가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건 경찰이 그 아보카도 오일이니 뭐니 뭐 각시탈이니 그거 다 조사해서 아무 혐의점이 없다라는 거 결론을 내리고 2개월 후였어요. 맞아요. 네. 지난 후였고 네. 제가 볼 때는 저 발언을 하는 이대훈 홍보수석도 그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태원 참사는 그 참사의 경위나 원인은 사실은 금방 밝혀진 상황이었고요. 네. 경찰이 인파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 맞아요. 사실 의혹이라는 게 없어요. 이태원 참사는. 의혹이라고 하면 사실 다 음모론입니다. 뭐 기름을 쳤느니 그렇죠. 예. 모든 그러니까 말이 다 의혹. 의혹이 아닌 거지 네, 사실. 의혹이 없어요 원래. 근데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도 이대훈 홍보수석도 똑같은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의혹이 있었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 자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네. 음모론을 믿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문제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걸 김진표 의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하세요. 아 맞다. 김준표 국회의장은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네.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는데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하죠. 아니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김진표 그러네. 독대했다며. 네. 독대했는데 수사하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일 뿐더러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나왔음직한 말이 아니야. 네. 그렇죠. 아까 거업님이 지적하셨듯이 자 이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음. 정말로 문제가 그 의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은 말이 좀 돼 그나마. 네네네네네. 근데 저게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 말도 교묘한 논점 이탈인데 질문의 뜻은 그거잖아요. 왜곡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한 거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야 저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야. 사실은. 왜곡 무슨 왜곡 뭐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 동문서답인 거고. 네. 네. 자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왜 갑자기 썼을까? 뭐 충분히 그 너네들 자꾸 음모론이라 그러는데 음모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이거를 많은 언론에서 이거 알겠다. 많은 언론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서 본 건 아니야. 그렇죠. 언론에서 그 얘기가 예. 니들 생각처럼 극우 유튜버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다. 음. 그때 맞잖아. 그래서 이때 이소영 의원이 다 얘기했어요. 네. 도대체 그 박홍근 메모에 있는 기름을 쳤다느니 뭐 KBS, MBC가 뭐 사람들을 갑자기 나오게 했다느니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대체 어느 언론이 보도했느냐? 네. 하나만 갖고 와봐라. 네. 다 극우 유튜버 아니냐 이렇게 네. 반박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라는 말이 그 전 단계에서 막 나오니까 네. 네. 그거를 피해간답시고 한 말이 언론이 그걸 한 거다. 그래서 내 책이 뭐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고 그래서 그 의혹을 수사하라고 한 거야. 이런 두 번째 또 이상한 이제 말을 만든 네. 거죠.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 말은 결국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 발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저렇게 해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말은 도저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 네. 그 말은 이런 뜻으로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했다는 근데 거야 결국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다시피 예. 그 말을 왜 김진표 전 국회의장한테 하냐고. 네. 그분이 검찰청장이냐고 뭐냐고. 독대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이냐고 그 양반이. 네. 이게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참 참담한 얘기인데. 예. 그리고 그 네. 다음 대답은 절대 극우 유튜브 보고 한 얘기 아님. 근데 보고 한 얘기 맞아요. 맞아요. 예. 다 들통이 오히려 홍보수석의 이 질의응답 때문에 오히려 좀 들통이 나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들통이 난 거예요. 네. 피한다고 피한 건데 더 예. 들통이 나서 뒤에 얘기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 의한 유도와 조작이냐 그랬더니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 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맥락에서 뭔가를 다 얘기했던 거를 그냥 마감하고 뭔가 칠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 얘기 한 적이 없대. 그럼 그러니까 아예 잡아 떼려고 또 이제 간 그러니까 거지. 아까는 의혹이 언론에서 나와서 그거를 지시하라고 말을 했다며 그런 그러니까. 말을. 그래.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이 뭔데? 특정 세력에 의한 유도와 조작이 의혹의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의혹이 언론이 제기했다며.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 없다니 무슨 네. 말이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에 있었던 일이 뒤섞여 있으면 맞아요. 예.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에 관련된 예. 얘기. 예, 볼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인을 알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예. 그럴 때 이런 답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 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사고 직후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재난 현장에 참석하셨고 여러 차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아니 일단 뒤에 문장은 싹 다 버려도 돼요. 아무 필요 모른다는 없는 거죠? 얘기예요. 예. 예. 기술적인 문제 이걸 왜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인을 표현합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고 칭하는 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게 그런 프로세스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네. 왜 기술적인 문제라는 말을 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의식일까? 그 이 기술이 의식이? 테크닉이에요, 아니면 적는 기술이에요? 아 그리고 무슨 사인도 기술이에요? 모르면서 무슨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네. 그럼 예. 뭐 충격. 이걸 왜 기술적인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한다는 건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들어갈 때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그건 테크니컬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네. 예, 그거는 본질이라기보다는 음.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전문가 그 관련된 그 어떤 담당자들이 네. 알아서 할 얘기고 우리는 본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뭐 그거를 알 필요까지는 없다.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 아니 와, 재난 참사에서 사인을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테크니컬하다는 말의 뜻이 보통 그렇게 쓰이거든. 예. 진짜 나쁜 사람이다. 예.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는 그냥 실무자한테 넘기고 딱 이거라고. 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냥 저쪽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냥 아는 거고 내가 알 문제는 아니다. 잘 모르겠다. 예. 진짜 나쁜. 이 얘기야. 이거는 물론 할 말이 없으니까 한 말이에요. 그래. 사인이 뭔지 잘 몰라서 한 말이고 네, 진짜 피하고 모르는 싶어서 하는 말인데 네. 그걸 기술적인 문제로 표현했다. 그리고 모르겠고라고 넘어가잖아.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실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다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들 아시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네. 뇌진탕? 그런 게 있었겠지.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네. 모른다라기보다 그 전날 그거 유튜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현실을 믿지 않고 이상한 걸 믿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날 압사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미 다음 날이면 모든 사안이 다 밝혀진 후에요. 아침에 이미 압사 같은 네. 거 다 확인이 된 상태.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압사라고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말하는 건 그 메이저 언론들이 한 얘기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이도훈 홍보수석이 지금 어.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인을 모르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고. 모를 뿐더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무관심. 관심이 네, 없는. 그리고 그게 내가 말하는 의혹관에 가깝지 않다면 배제하고 싶은 거야. 그냥 단순히 깔려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또는 행안부 장관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뭐 불행하게 일어난 참사인데 솔직히 말하면 속마음은 아씨 누군가가 유도한 건데. 좌파 놈들이 네. 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뿐더러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다는 네. 거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모르겠고 네. 치부해버리고 그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거의 이런 투잖아요. 그리고서 대통령은 본질은 테크니컬하지 않은 본질은 대통령은 불쌍했다 이거거든. 진짜. 참사에 대해서 애도했다. 그러니까 할 일 했다는 거죠. 그거면 다 아냐. 사실 이거라고. 대통령이 할 일은 애도하는 거 아니야. 가줬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니들 계속해서 대통령과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적 일이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가 아니라 대통령 할 일 했잖아. 왜 자꾸 이래? 이 얘기거든. 동문서답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거짓말 왜 분석하냐 그러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는 숨기고 뭐는 관심이 없고 예. 그리고 타겟이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똑같은 인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하지 이 말도-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잘못 아니고 난 할 건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이런 어. 뜻이지. 약간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바람핀 남편이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줬잖아. 그렇지 맞아. 네, 그런 것 거잖아요. 같은데, 네. 예. 아, 내가 뭐 남편 남편 노릇 못했어? 못한 게 있어? 응. 바람핀 게 문제라고. 정말 심각한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보고 정말 깜놀했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이거 그냥 나오는 발언이 아니거든. 절대로 이런 거는 실수 같은 거로 나오는 발언이 아니에요. 야 이거를 이렇게 조금 더 파헤쳐 보니까 이거 더 슬프다 진짜. 너무 슬프다. 어떻게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서 죽음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난 사실 관심도 없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라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기는 그렇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 뭐 누가 기름 발랐겠지 뭐. 뭐 거의 이 정도에 와 있네. 네.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뿐더러 문제를 키운 건 좌파들의 소행이고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네. 그런데 의혹은 사실은 정말 충분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아 젠장. 네. 근데 이걸로 이상민을 잘라야 돼? 억울해. 안 돼, 안 돼. 게다가 나랑 술 친구야.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어. 안 잘라. 이게 그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억지로 제가 또 토론도 많이 해보면 알지만 억지로 쉴드를 치는 사람의 태도가 있고요. 동화된 사람의 예. 예. 의식이 일치해 있는 사람들의 태도. 예. 이건 의식이 일치해 있는 태도예요. 아. 네. 이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임명하면서 무슨 발언했어요? 이태원 가지고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네. 예, 이진숙 후보자가 똑같은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KBS, MBC가 뭐 네. 더 나오게 유도를 했다.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은. 그러니까. 근데 이진숙을 왜 안 쳤겠냐고. 그러니까 이준숙이 한 거는 지금 그거 이도훈 홍보수석처럼 이렇게 대충 좀 눈치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쓴 거라. 네. 네. 이거 확인이 이미 돼버려- 캡처 다 네, 확인이 남았고요. 돼버렸어요. 예, 아니, 지워도 무슨 소용 없어요.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연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예, 여기선 안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곡이다. 뭐 불쾌하다.
폐륜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과 똑같은 인식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과 똑같은 인식을 가진 자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바로 그 얘기를 해. 지명되면서 동시에 저 말을 했다는 얘기는 예. 저는 각하와 생각이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있는 얘기죠. 거잖아요. 내 미션은 그겁니다. 네. 쟤네들 때려잡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교수님 이거요. 약간 여러 개 중에서 이 정치인들은 보통 이제 자아를 갈아 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영원 저는- 영원 교체하는 사람 네, 있죠. 저는 지금 원희룡 봐도 그 생각 들고요. 음. 그리고 좀 급이 많이 떨어지지만 장해찬. 한동훈 얼마나 추앙하던 사람입니까? 보수의 메시랬어. 너무 떨어진다. 근데 걔는 그냥 인격을 갈아 끼운 것 같더라고요. 인격이 없어서요. 네. 학기울 인격도 없습니다. 그건 인격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인격은 어느 정도의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장해찬은 그건 뺍시다. 인격도 아니야. 네, 너무 급이 떨어지네. 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아 끼운 걸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아 끼웠다기보다는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마인드셋이 비슷하다는 얘기군요. 네, 대통령과 되게 비슷한 인식이고 평상시에 얘기를 나눴건 나누지 않았건 왜 그런 거 있잖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심중을 잘 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물어봐서 확인해서 하는 경우들은 가끔은 있지만 반드시 그러나 그럼 대통령이 귀찮아하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정도라면 네. 그럼 뭐냐면 딱 일단 써놨어. 그럼 대통령이 나중에 어우 잘했네.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대충 의식 세계가 그렇죠. 고정이 되는구나. 예. 예. 어메 세상에나. 어메 세상. 정말 슬픕니다. 예. 아니 이거는 악의 편범성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짜 네. 뭔가 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악의 전염성에 가까워. 편범성이 아니라. 원래 악의 평범성은 그거 일상 속에서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기 거죠. 일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그 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이도훈 홍보수석이나 대통령의 저 발언은 평범하지 않아. 거기다가 의식이 완전히 일치돼 있어. 이건 평범하지 않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그냥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평범하게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보잘것 없음이에요. 이 버네얼리티라고 이제 물론 영어로 번역됐을 때 버네얼리티인데 이게 보잘것 없다는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뭐 완벽하고 우리가 압도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거대한 악마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정말 어느 하나가 삐끗하면 사람이 악이 된다는 맞아요. 거거든. 엄청 무서운 악이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삐끗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 내가 볼 때는 거대한 악인데. 그러니까 악의 크기는 되게 크고 거대한 악이야. 솔직히 말하면 무시무시하진 않아. 예. 되게 소름 끼쳐. 맞아요. 맞아. 이게 정확하다. 이게 맞아요. 약간 어떻게 근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저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인간들이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가잖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네. 똑같아. 선별도 기가 그렇게 막히게 고를까? 난 인맥 그 정도 안 되거든. 이 정도면 술 한잔 그게 먹어보고 너무 고르는 거 신기해. 아니야? 진짜 너무 신기해. 나는 내가 아는 못된 사람 모아보라 그래도 못 그러니까 이게 모으겠어. 안 되지, 이게. 네. 교수님이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제일 못된 사람 나일 걸? 그렇지.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네. 아니 소름 끼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랑 똑같은 인간들을 정말 끝도 없이 그 자리에 앉을까? 없지. 네. 그러니까 홍보수석에다가 방통위원장 후보에다가 지금 다 똑같은. 그럼 난리는 진짜 와. 이진숙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 저기 노동운동 방해해가지고 예. 처벌받은 사람 아닙니까? 뭐 아마 MBC 그렇기도 노조 했고. 방해 네.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이미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예전에 MBC 민영화 몰래 추진하다가 그 들켜가지고 CCTV가 네. 들켜가지고 네네.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됐었던 사람이. 그게 MB 정부 때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악함도 악함이지만 되게 오래된 사람이란 말이야 또. 그럼요. 그게 더 네, 중요해. 요 엄청 네.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사실. 음. 이 민영화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충직한 사람인 거야. 네네네네네. 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 네. 내용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전문성 아무것도 없고 네. 우리 청문회 나와서 봤잖아요. 네, 맞아. 아무것도 몰라. 네. 그러니까 너는 이 기지를 지키다가 그냥 싸우다 죽어라 하면 진짜로 싸우다 죽는 사람인 거야. 네. 그런데 이준숙은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악해. 씨. 아는 척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보다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그렇지. 있는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내가 정말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짓들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따위 글을 쓰지. 맞아요. 네. 진짜 지금 이제 내가 날뛸 준비 다 됐어요라는 네. 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날뛰어 드릴게요라는 각오잖아요. 네.
오 마이 갓.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했던 예. 7월 2일 퇴임사. 예. 갑자기 퇴임을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네. 예.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퇴임을 합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회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 말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너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퇴임사니까 쓴 문장은 맞긴 맞고 그죠? 예. 이걸 말로 그냥 이제 읊은 건데 연설을. 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왜 그랬고 내가 왜 지금 그만두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변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민주당 때문에. 네. 거대 야당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서 방통위가 일을 못하게 될까봐. 근데 잠깐만, 그것도 이상한데요? 자기가 했던 일을 다음 방통위원장이 이어서 해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뒤로 야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많은 분들이 잘 적어주셨는데 예.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국민의 예. 일상에 큰 영향을 안 미치죠. 국민의 미쳐요. 일상에 큰 영향 안 미칩니다. 안 미쳐요. 예. 그러네. 아니 미칩니다. 막말로 방통위 없어진다고 뭐 많이 우리 일상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네. 하던 거 그냥 계속하면 영향 안 미쳐요. 네. 맞아요. 예. 이걸 뭐 이상한 걸 하려면 영향을 미치지. 이미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영향을 미쳤어. 네. 그래서 지금 장기간 멈춰서지도 않아. 뭐가 멈춰서는데 이거 솔직히 지금 뭐 70몇 건인가를 그 의결하고 100 몇십 건인가를 또 같이 이제 2인 체제에서 이제 예. 기존까지 이동관 체제부터 해가지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내용 한번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만 시급해. 네. 그거 공영방송 이사 교체하고 이런 거 자기들만 그러니까. 시급해. 네. 왜냐면 아니- 나 잘리기 전에 해야 되거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을 자기들이 의결 못한다고 해서 예. MBC가 멈춰서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더 잘 돌아가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MBC가 멈췄으면 좋겠는 시급함이 있는 거지. 그렇지. 예. 자기들이 시급한 네.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내가 그만두는 이유는 6개월 내가 정지당하면 6개월 동안 MBC가 그대로 돌아갈 것 같거든. 그게 싫은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방문- 국민의 일상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그렇죠. 오히려 방문진법에는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안 오면은 그 전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업무를. 지금 MBC 운영 잘만 되고 있어요. 수익률도 겁나 좋고 유튜브 채널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있어요. KBS 유튜브 채널 완전히 떡락했지만 MBC는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냥 내비두면 된다고. 그리고 교수님 저는요 저런 사람들이 자꾸 국민의 생활 얘기하는 거랑 검찰이 민심 얘기하는 거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민생 네. 얘기하는 거. 네. 검찰 없어도 민생은 아무 문제 없어. 제가 되게 참 이 분야 전문가 내지 전공자로서 좀 이런 얘기하기 민망한데 예.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은 시급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잘하면 좋고 예. 안 되면 짜증이 나지만 네. 사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아. 굳이 말하면 KBS 갑자기 멈추게 하고 MBC 갑자기 멈추게 하면 영향이 있겠지. 그렇죠. 옛날엔 그랬어. 근데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발생 안 하잖아요. 갑자기 발생할 방송- 리도 예, 없고. 예, 방송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발생해도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뭐라 그럴까? 멈췄어? 없었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정말 그런데 네. 옛날에는 방송이 정파 1시간 정도 그 주파수를 안 보내는 기간이 있거든요, 원래. 네. 그 시간에도 혹시라도 사고 났나 봐. 북한이 침투했나? 네. 이렇게 놀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건 이제 네. 방송이 거의 어떤 알람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거의 유일한 미디어 통로였을 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이렇게 흘러왔고 뭐 예를 들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는 일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국민의 일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이 있지가 않아요. 예.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불행하죠.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물론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식의 새로운 미디어 분야까지도 제 전공 분야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한때 방송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기존의 방송이 사라져도 사라진지 모르는 상태가 와 있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예.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정책, YTN 민영화가 무슨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냐고. 예. 그 사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하나는 하고 가야 되니까 그걸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예. 시킨 거 해야 할 거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급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YTN이 또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상한 사람이 YTN 사장으로 오니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YTN에 대해서. 그렇지. 예. 그 YTN을 얼마나 급하게 했었냐면 이동관 전 위원장이 그게 유진그룹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심사하는 민간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더만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동관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근데 거기서 공정성 이런 공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써오라 그랬대요. 예. 유진그룹한테. 예. 근데 다시 써왔는데 그걸 검토 안 하고 의결해 버렸어. 예. 이동관 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요. 저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물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약간은 좀 사실 좀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 방송에서 다루진 않는데 혹시라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의사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의사록. 방통위에.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록을 반드시 적고요. 회의록을 해서 회의록에 들어갈 말, 뺄 말 이런 거 다 정하고 다 검토해서 사인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네. 이상인 부위원장 올해도 해. 네. 예, 같이 의사결정 내리는데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논의한 내용 한번 보세요. 이거 왠지 되게 짧을 것 같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논의가 엄청 짧을 것 없어요. 논의가 없겠지 당연히. 그치. 논의가 없어요. 어. 뭐냐면 과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분 토론에도 나왔지만 그 한준호 의원이 이제 그 내용도 공개하고 그랬는데요. 과장이 나와서 보고해. 줄줄줄줄 뭐 이랬고 그러면 그 보고한 내용 가지고 뭐 의견 있으십니까? 원한 대로 가겠습니다. 원한. 아니 원한이라는 게 과장이라는 얘기는 관료거든요, 관료. 네. 관료가 올린 거를 그대로 원래 위원회가 통과시키면 안 돼. 네. 위원회 체제를 왜 해? 네. 근데 물론 관료들이 이제 뭔가 많이 안건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내용적인 어떤 그 좀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은 딴지를 걸기가 힘들어요. 그게 원래 관료들이 가지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위원들, 상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료를 장악해야 돼. 그래서 이들이 혹시라도 우리한테 속여가지고 뭔가를 하는지를 알아내야 돼. 그게 위원회 몫이야, 상임위원회. 그래서 상당히 기싸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러 딴지 걸고 예. 잘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사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고 이런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말하세요. 결정했습니다. 원한 대로. 말하세요.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관료한테 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오더를 그렇죠. 관료한테 준비하라 그러고 읽은 다음에 결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시급해? 예. 시급한 게 아무것도 없지. 네. 시급한데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원한 대로 하겠습니다. 급해서 그냥 원한 대로 가는 거지 뭐. 자기는 급하니. 맞네. 네, 나는 급한 거. 나는 급하고. 제대로 국민 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며요. 근데 검토도 안 해 위원들이. 그러니까 원래 정말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시급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시급하면 사실 빠르게 논의하려고 하나의 회의록 안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그럼요. 오갔어요. 그렇지. 그 전에도 안건 회의도 거치고 안건 검토한 다음에 뭘 안건을 올릴지도 하고 거기에 가는 페이퍼워크 같은 거 다 만들어주고 그걸 다 보고서 검토해서 반론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막 논의하다가 합의해야 되지만 합의가 잘 안 되면 의사결정해서 투표까지 하겠지. 그렇죠. 그게 없어. 원래 의사록이라는 게 실제로 회의한 발언을 써놓기 때문에 진짜 급하면요 이거는 시급한 거니까 좀 빨리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논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상 사실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 2대1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뜻 마음대로 하고 여당 유리한 대로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예. 그래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근데 이 얘기를 몇 번 이미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러진 않았다. 안 그랬죠. 아니 안 그랬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모양이라도 만들고 예,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김홍일을 보낸 것도 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문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을. 자, 근데 김홍일은 예. 전혀 아니잖아. 박근 때때가 아니라 박근 해 때. 박근 때? 아 약간 혀가 좀 말렸죠. 박근 때때는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내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백분 토론하면서 뒷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경악했던 건 그러니까 학자로서 좀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무리 합의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하루도 쉴 수 없다. 그런데 탄핵당하고 6개월 동안 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무슨 위원장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물론 의결이 안 되는 것들은 있지. 네. 대다수는 의결 안 해도 굴러가는 것들이라니까요. 네.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네. 합의제 기관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금통위 같은 거, 음. 네. 금융통화위원회, 네. 위원회를 왜 만들었겠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물론 교과서 읽듯이 그렇죠. 그래도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들을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환율 행정기관이거든요. 네, 환율이 아니라 저 뭐야 금리 이런 거. 금리 정해야 네, 되잖아요. 네.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지만 금통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정하는 논의해서 거거든. 결정합니다. 얼마나 일상생활에 영향 많이 미칩니다. 이건 아, 그건 그거는 직격탄이 맞죠. 직격탄. 네. 정말로 영향 많이 미치죠.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도 들어봐야 돼. 예. 예. 미국 같은 FOMC 하듯이 예. 예. 이거는 국가가 대통령이 또는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일시에 막 해가지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야. 그렇지. 독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원회라고 하는 데는요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데가 아니에요. 정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처럼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예. 아니면은 우리 지난번에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권익위원회. 이런 데들이 다 위원회 체제인 이유가 뭐겠어? 음. 선거관리위원회 왜 위원회를 만드냐고. 신중하게 하라는 예. 거지. 물론 이것들은 또 일반적인 어떤 행정기관도 아닌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예. 근데 방통위원회를 그럼 왜 위원회를 만들었겠냐고. 금통위처럼. 아. 이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신중해야 되고 이거는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예. 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서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네. 국회 협치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국회는 차라리 다수결로 해야 돼요. 그렇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국회는 법들이 있어. 민생 안건들이니까 네, 맞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합의제 기관을 만든 이유는 방송이라든가 통신 같은 거 이거 잘못하면요. 예를 들면 주파수 같은 거 관리 잘못하잖아요. 대통령이 좋은 데다 하나 팔아도 줘. 예전에 그래. SKT 줬듯이. 아 그래 특혜로 줄 수가 있네. 특혜 줄 수 있거든. 맞네. 네. 예전에 주파수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테레비들은 방송사들은 채널 번호 갖고 싸워요. 네, 지금 이동통신 같은 거 세계 여기에 제사 사업자를 만든다고 쳐보세요. 들어오려고 난리치겠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막 물론 이제 예전에 정보통신부가 그냥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에 관련된 공적 의사결정 같은 걸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통신부라든가 과기정통부 같은 데하고 다른 스타일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얘기를 들으라는 거야. 이를테면 제사가 생기면 정작 가격이 다운될까? 네. 기존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안 미칠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뭐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가 비용 지출에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아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김홍일 위원장이 말한 그런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네. 방통의 역할을 정확하게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신중하게 하라고 의원회를 만들어 놨더니 3명을 날려버리고 2명이 빨리 앉아가지고 하려고. 신속하게 하고 있잖아. 이걸 사막에 3대 2로 왜 할 걸. 만들어 놨겠냐고요. 3대 2를 해도 한 사람이라도 많으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해. 문제가 됐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걸렸어요. 네. 지금 딸랑 2명이라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네. 추천한 사람만 두 명. 그것도 두 사람이 한 사람 같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예, 예. 누가 갈아 끼든 나빠지기만 할 뿐이지 달라지진 않아. 사실상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이야. 자웅동체. 산도깨비님 감사합니다. 14만 9천 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그 이사했다고 원래 네. 지원해주고 싶다고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산도깨비님은 정말 도깨비처럼 돈만 던지고 진짜. 네. 네. 어쨌든 합의제 기관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나요? 네. 야 이거를 제가 물론 이 작업을 하는데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니죠. 우리 윗선배들이 이제 한 건데 네. 저는 그때 유학가 있었을 때고요. 돌아와서 제가 돌아오니까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을 했더라고. 제가 돌아와서 10몇 년 기간 동안 방통위하고 죽어라고 일을 했고요. 방통위하고 연관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이 합의제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송학자들이 노력했는데 독임제로 바꾸려 그랬구나. 독임제로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정부는 그게 편하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지하는 정부 또는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가 더 나아. 정책상 이런 정부가 있을 때 독임제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래야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 그렇지. 네. 위원회 체제 귀찮거든요. 네. 이 되는 일 없고 너무 느리고. 맨날 딴지 걸고. 지지부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학자들이 대다수가 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적어도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합의한 이유가 뭔데? 네. 장관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장관이 밀어붙여가지고 맨날 공영방송 바꿔놓고 지금도 그런데 이거를 일반 행정기관처럼 운영하면 얼마나 심각할까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방에 행정기관이라 이래야 된다고. 이거를 변명이라고 들고 났어요. 2명만 남겨놓고. 네.
그러니까 2대1 이런 것도 아니야. 2명만 남겨놨어. 2대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합의제 기구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없어요. 그렇지 네. 모르는 것 같아. 몰라. 이해를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냥 변명거리 만들면 쫙 하고 읊고 다니는 거야. 네, 그렇지. 네, 읊고. 네. 아니 어떻게 이거 멈추면 안 되지? 음. 이런 식의 뭐가 멈추는지 들여다봤냐고. 뭐가 멈추는지도 모르고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못 하고 멈추는 게 아무런 그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뭐였어? 봉우리? 검사였어. 권익위원장이었어. 아니 방통위원장이었잖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하기 전에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랑 똑같은 사람 한 명 데리고. 네. 그나마 이상임 부위원장이 올해서 좀 알아. 김홍일 위원장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통과합시다. 회의록 보세요. 위원장이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고. 이거 마치 그 광해 이병헌 초창기 모습 같네요. 가서 그냥 정의 뜻하는 대로 하시오. 예. 뜻하는 대로 하시오. 이것만 하잖아요. 네. 와. 여기서 뜻하지 않게 여기서도 슬프네. 네. 방통위가 이렇게 됐다는 게 또 슬프네. 야, 이거는 약간 무능력이 전략적으로 이용된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김홍일 위원장 같은 케이스는 저는 이준석이 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얘기 나눴었잖아요. 예. 이동관 자르고 난 다음에 김홍일 안 치는 거 보고선 야 진짜 방송통신 중에 하고 싶은 게 그것뿐이 없구나. 공영방송 장악. 네, 공영방송 장악하고 어떻게든 자기는 아는 사람 이사직으로 꽂아가지고. 밀어놓고 사장으로 밀어놓고 그냥 자리로 보는구나. 어떡하죠? 야 그러면 통신 정책 같은 거는 지금 아예 손을 안 대고 있겠네요. 아니 그냥 그쪽은 제대로 연기하고 되는 게 있겠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요즘은 정책 얘기를 안 하잖아. 음. 진행되는 정책이 없는데 무슨 맞아. 네. 네. 아니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데 영화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할 말이 없지.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이 돼버리면 바로 MBC 이사진부터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건드리죠. 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교체기기도 하고.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바로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약간은 합법 뭐 아니 뭐 어쨌든 약간은 이게 어떤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트릭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통위가 1인 체제로 만들겠다. 네, 할 일을 못하게 만들게 해서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밀어보겠다라는 꼼수에 가까운 일인데 저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둘이서 신속하게 끝장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교수님께서는 물론 약간 완전히 뭐 원칙적인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이게 예. 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어느 쪽에는 다 쓰기 시작할 거다. 음. 네, 법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그렇죠? 지금 탄핵 소추권을 쓰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어서잖아. 국회가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최대한의 수단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거부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사퇴 꼼수를 쓰거나. 네. 네. 이상한 이런 것도 있어.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너 얘 정도면 괜찮았어. 아. 더 심한 애 데려올까? 아. 지금 딱 그 태도야. 탄핵 작작해라. 솔직히 자기들도 알아. 네. 이준석이 더 심한 사람인 거야. 네. 김홍현은 사실은 약간은 하는 행동은 어쨌든 약간 그냥 둔중한 곰 같은 스타일이거든. 네. 좀 신사적인 것도 있었고. 예, 예. 예. 아 진짜 더 쓴맛 한번 볼래? 야. 이 태도인 거. 그리고 더 거의 또라이 깡패 한번- 아니에요? 네. 그런 태도는 거의 깡패 아니에요? 이제 보통 그렇죠. 한 사람을 치우면 더 나쁜 사람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몇 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해. 사실은 저항 의지가 꺾어요. 맞아요. 원래. 무서워서 못해. 예. 부위원장 바로 탄핵하세요. 민주당. 이거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도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다른 방법 근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맞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MBC 방문진 이사 교체와 공영방송 지금 안영준 MBC 사장 교체 시도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거의 중론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자면 결국 이건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국 상황을 움직이는 건 국민 여론이다. 그럴 때 지금 MBC가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인가 MBC와 함께하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MBC 노조에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거지만 많은 또 시민분들 시민단체가 붙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MBC 구성원들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싸울 거거든요. 예. 저번 주에 그 이호찬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예. 당장 파업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예. 뭔가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얘기 들었어요. 상황에 대해서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 MBC가 딱 MBC 노조가 행동에 나섰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분들이 많이 붙어주면 예. 예. 아니 근데 부담을 나는 갖지 않겠는가. 약간 예.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간 나이브하게 들렸거든요.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단칼에 끝내려고 지금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그렇죠. 그것도 좀 괜히 파업을 한다 해도 시민들이 여기 붙었다가 효능감 못 느끼면 어떡합니까? 예. 해봐야 소용도 없네? 예. 라는 거 느끼면 어떡해요? 음. 저는 차라리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을 하더라도 절대로 한 발짝도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네.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써서 예, 국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라도 과거에 비해서보다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국회가 움직여줘야 그들도 싸울 수 있고 그들의 싸움이 눈에 보여요. 음. 예. 지금 KBS가 저 따위로 넘어간 이유는 네. 그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KBS가 먼저 무릎 꿇었거든요. 무릎 꿇었다기보다는 사실 무력했죠. 네. 안 싸웠. 예, 무력하니까 예. 사람들이 얘한테 왜 신경을 내가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고 사실은 국회도 안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번 MBC 문제는 확실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뭐 저들의 시각에서 MBC가 좌파 언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MBC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어떤 그래도 신뢰가 있거든. 지금 신뢰도 1위거든요. 뉴스도 어쨌든 제일 많이 보게 됐고. 최근에 네. 엄청 올라갔죠. 예. 예. 그리고 MBC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그래도 기존 공영방송과는 좀 달라. 예. 그래도 여기는 열심히 했어. 약간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싸웠지. MBC밖에 안 남다 보니까. MBC가 계속 열심히 싸웠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또 한 번 오는 파도를 아마 저는 MBC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게 KBS가 꼬꾸라진 이유거든요. 예. 화합할 동력도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해주지도 않는 거. 그렇지. 근데 저는 MBC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결국엔 싸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워야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 싸우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손 벌리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와가 손 벌리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라는 거지. 이걸 하려고 네. 했는데 왜 자꾸 안 되느냐. 그렇지. 이 회한데 왜 우리만 때리느냐. 그렇죠? 이미 쌓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움직여 주는 거지. 그게 그렇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야 5당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세 개의 우선순위 가운데 방송사 합법 들어가 있고 맞아요. 방송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하는 경우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방송 3법이 이렇게 심지어 개혁신당도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개혁신당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이잖아요.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데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당신들이 잘해가지고 국회가 움직여주고 맞아. 국민들이 움직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 전국 언론 노조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MBC 노조는 열심히 했죠. 네. 언론 노조 MBC 지부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온 다시 한번 노조가 열심히 했다. MBC 안에서 제작진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TBS나 KBS보다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국민들의 성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주 근데 정확하게. 언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해. 그렇지. 그게 아닌데 사실. 예, 옛날에 했듯이. 네. 예. 우리가 만나서 새로 신임 같은 게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과기정통이 과기방통 정통이 이런 데들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제일 과제로 우리 방송산법 밀어주세요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거 듣고 하는 것 같으세요? 에이. 국회의원들이 이 빼꼬미들이 그런 것 같습니까? 에이. 예. 옛날에는 영향 받았죠. 언론 무서웠으니까. 지금 안 무섭다니까. 지금은 그나마라도 이게 국민적 분노를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최상병 건 비슷한 것 맞아요. 그런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설득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난감하는 게 뭐냐면 최혜병 건은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로 분노해.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60, 70%가 나와버리니까. 예. 그런데 방송법 문제 관련해서 내용도 복잡하지 사람들이 애매해. 맞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저들의 삶이 바뀌는 거지 내 삶이 바뀌나? 맞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걸 정말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나 또는 해야 되나 라고 솔직히 말하면 회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많아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으로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못한 게 음. 사실 그런 고민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솔직히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MB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안함 또는 적어도 기대 맞아요. 예, 이런 게 있고 그렇게 때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맞아. 그것도 있네. 네. MBC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부가 너무하니까. 너무하지 않아 솔직히 너무하니까. 말하면. 예. 분노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정말로 진짜 할복하듯이 달려드는 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막- 축구라고 때리잖아요. 핵칼퇴로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막 파란색 일본 했다고 난리치고 맞네. 너무 좀 황당하잖아. 본보기로 계속 때렸죠. 본보기로. 이게 분노가 지배하고 있네 일단 여론을. 맞네.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정서 하지만 희미해.
아주 뚜렷하진 않아. 그래도 그거에 호응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호응하는 건 정치적인 어떤 여론 분위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상층 타협과 협상으로 끌어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려면 해야지. 언론노조라든가 이런 데등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부하고 제대로 싸울 거 싸우고. 예.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근데 또 그게 걱정된다. 이게 MBC 노조는 싸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교체부터 시작되는 그런 작업이 시작되면 정부가 방통위가. 근데 전국 언론 노조가 옛날처럼 네. 전국 언론 노조가 옛날에 이렇게 저 한 사업장에서 팍 싸우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같이 해주고 이런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근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싸우고 박근혜 정부 때 싸우면서 없어져가지고 전국 언론 노조의 또 그런 영향. 전반적으로 예. 투쟁력도 좀 약해졌고요. 그런 영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사라졌다고 봐요. 이번에도 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 그 여론을 정파적으로 봐요. 오히려 정파적 시민들이 갈려 있다고 봐. 저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예를 들면은 시민들은 정파화돼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적 시민들은 시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이러저런 의견을 가지는 집합체가 시민인데 정치적 견해,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한다든가 진보 쪽을 지지한다 그러면 시민이라고 생각 안 해. 네. 그럼 뭔지? 개딸인가? 말 그대로. 개딸이라고 생각하지 진짜로. 네. 개딸이가. 저는 그런 태도도 되게 웃겨요. 무슨 자기들은 순백에서 갑자기 뭐 정파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 그 정파가 MBC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정파가 그 당이 어쨌든 그 법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결국 정당이 만들어 주는데. 예. 그놈의 중립. 아이고. 아무튼 그럼 결국에는 MBC는 싸워야 되고 네. 국민들은 이미 사실 반응할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미 갈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국회는 국회 일을 똑바로 해줘야 일을 돼요. 하고 네. 그러면 되겠네. 그 저기 계속 그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싸우다가는 다 박살납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미친 듯이 그 저기 뭐야 띵구리 기자가 민동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밥상을 들어 엎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화내고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네. 뭐라도 들고 밥공기라도 들고 싸워야죠. 아무튼 민주당 네. MBC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잘해줬거든요. 네. 예, MBC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모든 방안을 다 좀 관심 강구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야지 네. 뭔가가 하는 맛이 나요. 그리고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사실은 예전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 악몽을 다시 꾸는 건 정말로 더 두려운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힘내야 되고 힘내야 그나마라도 앞으로 할 게 남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 힘 못 내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어느 쪽이든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종사자든 간에. 한번 열심히 싸워야겠네 그럼 MBC는. 아니 그 MBC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그 수많은 셀럽들 좀 스타들 연예인들 좀 같이 나서주는 걸 바라는 건 제가 너무 욕심내는 거겠죠. 근데 또 싸움이 시작되면 몰라요. 모르죠. 그런 네. 연예인분들이 있어. 국민 여론과 함께 어느 정도 네.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면 맞아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예전에 무한도전이 그거 이제 중단됐을 파업에 때. 예. 그거에 참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했었죠 그때. 그거에 반대되는 목소리 진짜 많이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무슨 사태인지. 바람돌이님 YTN 주주 참여했었는데 그 주주 참여 운동 했었잖아요. 소액 주주 운동. 네. MBC 주주를 그럼 할까? MBC는 비공개 기업입니다. 예.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요. 못해요. 네, 그래서 7대 3으로 70%를 방문진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국가 출자 기관이죠. 네, 근데 하지만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방송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에요, 일종의. 그 재단이 서울 MBC를 7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 MBC가 나머지 부산 MBC 등 지역 MBC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소유 구조고 네. 30% 주식을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박정희 때 유경수 쪽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떼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서 민영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 구성은 이번에 바뀌는 거거든. 네. 네. 그래서 사장을 교체할 거고. 그렇죠. 예. 네. 뭘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데 일단 다음 주에 MBC 앞에 상암동 거기서 네. MBC 콘서트 하면 한번 가주고 뭐 그런 거부터 그렇죠. 시작합니다. 네. 같이 소리 질러 주시고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눈 맞추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들 하는구나. 그래 네. 열심히 해보자라고 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깨지고 때리고 뭐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눈을 맞추고 있으면 맞아요. 예. 훨씬 낫습니다. 음. 네. 그리고 미래가 보이고 어느 정도 내일이라고 하는 걸 준비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발언. 다음 발언으로.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이거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밝히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엄청 세게 비판했군요.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부적절한 사태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탄핵 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이런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탄핵 절차를 네. 계속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의장이 이게 만약에 또 어정쩡한 중립을 표방했으면 발언 못할 내용을 발언했다고 봐요. 네. 지금 국민한테 어떤 면에서는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왜 당신은 왜 저쪽 편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국회 편을 든 거야. 아니 국회의 권능인 탄핵 소추권이 정무직 장관이 바로 그거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2번이나.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은 냉큼 받아준 거 아닙니까? 네. 30분 만에. 예, 이거는 권력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꼼수로 막은 거거든. 이거는 굳이 말하면 공직자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징계 받아야 되는데 징계 처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사표 내버려. 네. 사표를 내버렸어. 네. 너 어디가? 네. 끌고 오잖아. 그거 아마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원래 사표 그렇게 수리가 돼 안 있어요? 되는 안 걸로 알고 되지. 있어요. 안 되게 돼 네. 있어요. 인사권자가 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시하는 거지.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한 탄핵 번도 아니고. 소추권의 존재 의미를 살아뜨리는 거라고. 2번이나. 네. 2번이나. 그리고 그 의도도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예. 제가 대통령의 뜻을 빨리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안건 다 상정해 놓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냉크 받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뭐 무슨 대단한 탄핵 사유도 없다고 하면 저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한 건만으로도 된다고 보는 게요. 청문회에 나와서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 추천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의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느냐, 그건 알아서 하겠다 이랬거든. 김홍일이.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한을 밝혀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공무원이 아직까지 이제 준비된 것들이 있진 않고 나오는 대로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4일 뒤에 의결해버렸어요. 의결했어요. 이거 그리고 위증이잖아. 사퇴했다고. 위증이지. 위증이거든 이거는. 그럼 4일 만에 준비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시급해서 예. 그치, 자기는 시급하지. 지금 무슨 그 계획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하려면 뚝딱 금방 해요. 이미 하고 싶은 사람들 널려 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도 아니야. 네. 아무튼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그거는 그 사표를 수리해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너 해라 할게 요렇게 서로 얘기를 맞춘 거 아니야 솔직히. 저는 되게 심각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 토론 중간에 나온 건데 대통령하고 뜻이 맞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 아 진짜. 야 이런 거 숨겨주지도 않대. 야 그러면 꼼수 사퇴라는 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서로 말 맞춰서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와.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 예,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거 그 의지가 하도 강력해서 네.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표 수리를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보통 그렇죠. 정치원어는. 이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 왜냐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탄핵이 지금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탄핵 사유가 안 되면 맞서야지. 그래. 나는 당당해. 한번 해봐. 어. 내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너네가 그래. 얼마나 부실한 이유 갖다 대는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원래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그치, 얘기잖아 그게 지금.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꼼수 사퇴라는 그렇지 거. 말하면 이상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들어갔잖아요. 받았죠. 예. 네, 나가라고도 안 했어. 네. 김호희는 나가라 그런 거야. 이동관도 나가라 그러고. 야 빨리 나가라 너. 이 얘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한 애 준비돼 있는 그렇지. 거야. 네. 근데 이상민을 대체는 못 하겠나 봐. 아. 네. 어쩜 그렇게 투명하냐? 그거 숨기지도 않는구나. 그렇지. 근데 대단하다. 이상민만큼 이렇게 술 잘 먹는 사람? 술 친구 잘해준 사람은 아직 없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전 느껴져.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친한 순서인 것 같아요. 음. 쓰고 버리는 총알이랑 예. 내 옆에 계속 둘러옴. 맞아.
이건 여러모로 내 분위기랑 무드를 잘 맞춰주는 놈들 위주로만 짜놓은 거야. 그 안에서만 산이 바깥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또 둘러싸여가지고 그거 유튜브만 보시니까. 네. 야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유독 방송 내용이 충격적이죠, 막 엄청 충격적이야 지금. 왜 그랬어? 아 너무 충격이다 진짜. 다음 발언도 있습니다. 네그알에서는 뭘 충격 안 다루나 봐요? 네그알은 제가 다른 사람들 말이 귀에 안 들어요. 네그알은요. 농담입니다. 보니까 누가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봉우리가 리액션을 할 시간을 안 줘. 물어보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 뭐야? 뭔데?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 야, 근데 뭐 다른 프로그램 평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화가 생각보다 되게 겉돌더라. 예. 네. 왜 왜 이렇게 그런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메시지를 급하게 전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가까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름대로 깊이 있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런 건데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저는 대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분량 줄이는데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서 줄이려고 이 중에 고생을 하지 말고 조금만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욕심이 조금 우리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와? 네, 어쨌든 아니 뭐 내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뭐 잘하든 말든 상관없고 자 다음 내용으로 어쨌든 넘어가. 마지막은 재밌으라고 가져온 겁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재밌는 부분이 나왔네. 포즈도 재밌잖아요. 아니 어쩜 저렇게 포즈가. 제가 봤을 때 저 포즈 GQ에서 봤어요. 저거 GQ 포즈야 저거. 그치. 예. 우리 내려줘야 돼요. 예. 야 진짜. 아 이게 물론 캡처에는 장사 없지만 저거를 찍은 사람도 나름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그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찍히기 위해서 행동을 저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전에도 자세를. 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었나? 그 뭐냐면 왜 그리스 조각 같은 거. 네. 그리스 조각상 갖다 놓으면 또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조각 같은 게 네. 이상하게 몸을 뒤틀잖아요. 맞아. 이게 막 그 뱀에 물린 사람 뭐 네. 이런 거 몸을 막 이상하게 뒤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라오콩 군상 이런 것처럼. 네. 다비드도 살짝 자세가 좀 이상해. 네. 근데 그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흉내내고 있어 지금.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매너리즘이 원래 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주의, 막 네. 뭔가 특이함을 보여주는 이런 거거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야, 어쩜 그렇게 저게 이렇게 녹아 있을까? 그러니까 저게 이분은 저거를 이렇게 일부러 한다기보다 약간 몸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면, 네.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면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저런 모양이 맞아. 예전에 최민수 씨가 그것 때문에 놀림 많이 당했는데 최민수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최민수 씨는 실제로 멋있잖아. 그게 진심이야 그 사람.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진심이지. 진심이고 네, 진심. 가오가 정신을 지배한 게 아니라 가오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최민수 네. 씨는. 근데 저 양반 양복 입주머니에 일단 손대는 게 복식에도 안 맞고 그리고 요즘에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예전보다 가슴 부분이 너무 빵빵해졌어.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예. 여기서는 안 그래 보이네. 예. 이 사진은 또 안 그렇네요. 이게 아니야. 부산 유엔공원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예. 부산 유엔공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참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나름대로 우파임을 강조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러는 건지 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유엔공원 가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하지 말아야 살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다. 예전에 페북에 썼던 거 재탕하는 거 같네. 네, 재탕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배신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지 생각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구나.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생각만 하고 있구나. 어쩐지 행동이. 그러니까 현정류님께서 얘기했듯이 배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머릿속에 지금 계속 지금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배신자라고 그렇지. 때리잖아. 그러니까 저기 나서도 머릿속에 온통 배신밖에 없는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배신론 하면서 영화 가지고 하면서 얘기했잖아. 분명히 이제 배신한다. 네.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다.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 있다. 지금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러냐 결국은 뒤에서 칼 찌를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났지? 딱 그렇게 됐어요. 네, 한 4,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지났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되니까 배신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랬더니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가져오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된다. 심지어 나는 배신을 할 건데 내가 하는 배신은 착한 배신이야.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은 배신하지 그렇지. 않았거든. 그렇지. 당신을 배신함으로써 내가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어. 맞아, 딱 그거죠. 예. 아 그럼 당신을 배신했으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 배신할 거야 이제. 배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네, 로아티님, 난 배신할 건데 그게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그냥 생각에 집어넣고 있는 그렇지. 거지. 네. 근데 제가 새삼스레 드는 생각인데 왜 문장을 저 따위로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전달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네.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난잡하게 늘려서 쓰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앞에서 이게 네. 최언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예. 말을 그냥 꺼내놓는 말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김만건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을 자주 쓴다고 댓글에 나왔는데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써요. 맛있어요. 예. 저도 아마 그런 말버릇들이 있겠죠. 네. 예. 근데 말버릇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게 생각하려고 쓰는 생각 없이 나오는 말버릇들이거든요. 아, 그 최백은 교수님 그러니까는 그렇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분은 전혀 그게 들어갈 문장이 아닌데도 막 그렇지. 그리고 넣으시더라고. 맨 마지막에 항상 뭐 하고 앉아 있어. 아, 맞아. 이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연결사들을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쓰는 거거든요. 음. 한 전 위원장도 의미 없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 네. 예. 그런 거는 의미 없는 말이야. 아. 자기가 의미를 둔 말은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데 그 앞에 연결사를 잘 못 써. 아. 왜? 생각이 끊겨 있거든. 그렇지. 접속사라 이런 연결사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논리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논리적인 문장을 구성해 본 경험이 많은 거지. 그렇지. 그럼 접속사나 이런 게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근데 저분은 그냥 파편인 거야. 배신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지? 네. 내가 배신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습관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뒷문장하고 조응을 안 하네 또 이게? 네. 아, 그러니까 점점 더 구려지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려니까 더 이상해지는 그렇지. 기본적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야. 여러분들이 그 살짝 오해하시는 게 자주 쓰는 말하고 생각 없이 쓰는 말은 다른 거예요. 네. 네. 자주 쓰는 말이 자주의 빈도가 중요한 게 물론 빈도도 너무 자주 쓰면 안 되는 건 있긴 하지만 네. 생각 없이 쓴다는 거는 이제 너무 머리를 굴리지 않고 나머지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그냥 쓰는 말들. 네. 하지만 논리적이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이라는 거 앞에가 뒤에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인과관계 연결이 안 돼. 안 되지. 안 예. 그런데 쓰는구나. 네. 네, 그러면 잘못 쓴 연결사인 잘못 거예요. 쓴 거예요. 예. 말버릇이구나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거듭료를 많이 쓴다는 건 그거는 그냥 어투인 거고 음. 예. 의미 없는 말이라기보다 어투인 거고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또는 이런 말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건 네. 솔직히 말하면 말을 골라서 좀 정제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이건 정제할 수가 없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주 쓰는 거랑 생각 없거나 이제 고민 없이 그냥 쓰는 그 버릇들하고는 좀 다른 거다. 예, 이런 얘기고 지금 생각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연결되는 말들을 써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같은 건 뒤에 무슨 말이 와도 그럴싸해 보이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즐겨 쓰는 거군요. 네. 예. 영어로 얘기하면 in my view, in my opinion 뭐 이런 거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약간 이게 농구 선수들 이제 you know. opinion이 아니야. 네. 오피니언이 아니지. 뷰도 아니고. 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정소곤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쉬는 동안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예. 헤어스타일 바꾸고 예.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게 바뀌었거든요. 헤어스타일 바꾸고 안경 바꾸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결국은 보여주는 부분만 고쳐갖고 나온 거예요. 예. 예. 이게 얼마나 빈곤해. 저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은 남자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러놓고 안경 테 바꾸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는 국민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말은 똑같아. 이게 예전. 얼마나 빈곤한 일이야 이게. 그나마 그게 일종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건 좀 먹혔어. 맞아. 와 잘했다고 칭찬 들었어. 너 신이셔 이 능력을 제게 주신 겁니까? 뭐 이제
이게 내 재능인가? 갑자기 중이병 같네. 그리고 그걸 반복해.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CBS 김현정이 뉴스쇼 나가가지고 네. 다른 7월 1일 다른 날 뜻이었어요? 네. 이 얘기를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잇는 것이다. 네. 지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신을 하겠다는 이미 디폴트야. 이미, 예, 네. 그거는 전제되어 있어. 네. 그리고 내가 어쨌든 배신을 하든 말든 정권 안 뺏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배신을 해야 정권을 지킬 수 있다는 네. 네. 예, 자신에 대한 정당화도 들어가 있고. 네. 예. 근데 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이 안 돼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그럼 자기네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무슨 그러니까 국민 맞아. 말 그대로 이건 정파적 시민으로만 국민을 보는 거야? 그렇죠. 전 국민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잖아. 그러네. 아유, 깜짝이야. 씨. 아, 우리 PD도 참 악취미야. 찾았어 또. 네. 예. 아니 저러니까 그 보정소금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 좀 잘하라고 할 거면 좀. 그리고 아까 진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령대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 막 금발로 염색하고 이러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눈썹이랑 머리랑 금발로 염색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면 인정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지. 나이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생긴 게 문제인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생긴 네. 거라기보다는 거업님이 금발을 하잖아. 네. 금발의 어떤 면적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굉장히 다 얼굴로 눈에 많이 보이겠지. 띌 것 같아. 되게 많이 눈에 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 나이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하면 창피한 짓들 있잖아요. 그걸 왜 혼자 다 하고 앉았냐고요. 한종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티나 내지 말든가. 야, 어쨌든 저런 분이 또 지금 당 대표가 거의 뭐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아, 배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 또한 국민도 되게 좀 한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네. 지지 않는 것, 이기는 정권을 것. 잃는 것 네. 이게 배신이다라는 그 말이 배신이라는 말의 뜻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네. 예. 아니 이왕이면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진 않지만 배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적어도 배신이라는 의미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비논리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자신이 무슨 공감갑적 표현을 쓴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아 시적 표현을 쓰고 막. 예.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쨌든 허용하는 범위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 벗어나. 아니, 배신이라고 하는 용례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한정적인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갑자기 정권을 잃는 게 배신이다? 얼마나 많이 돌아온 거야? 그러네. 점프도 한 이만저만한 점프가 아니지. 거의 벼룩처럼 점프한 거야. 벼룩이 자기 몸에 한 아니, 50배 그런 점프한다며. 이런 거는 좋은 비유법도 아닐 뿐더러요. 언어 사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 정봉주 의원이 못 만든 거는 그건 80살에 만들어도 멋있는 거예요. 그건 몇 살에도 상관없어. 근데, 아무튼 마지막에 한동훈 오늘 되게 충격적인 방송이었는데 마지막에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에 좀 웃긴 웃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세론이 확립되게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구나. 예, 나머지가 포위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약간은 쫄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막 몰아서 막 왁 하고 때리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예전에 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하면서 다 예전에 챙겼던 분들이고 지지 유세도 했었고 맞아, 내가 뭐 그분들의 같이 당선을 당직도 맡았었고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떤 뭐냐면 약간의 관종기에 어울리기도 하게 네. 이제 나와 나머지 네. 이렇게 된 거야. 나와 떨거지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국민만 보고 가면 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후보들이 네. 자기를 비판하는 거를. 예. 어쨌든 내가 관심 받고 그쵸, 있잖아. 그쵸, 그쵸.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 그러니까 저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예. 지금 당 대표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이 길이 반드시 현재 지금 이게 이런 구도가 필승 구도가 아니에요. 예. 맞아. 저번에도 얘기하셨어요. 이거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국민의힘 뭐 뭘로 보고 맞아. 지금까지 저런 사람을 내버려뒀던 정당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외로 비등비등하게 뭔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데 네.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차별성을 만든 것도 맞긴 한데 예. 그것에만 의존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거를 더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굳이 정치를 하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정치 안 하잖아요. 저는 제 그릇이 작은 걸 알아가지고.
오늘 시사본읽기 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뭘요? 너무 모든 게 아. 내가 그러니까 뭘 항상 그랬긴 했지만은 이 발언 정치인들의 발언을 교수님하고 함께 해석하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이긴 했는데 그렇지. 오늘은 그 대통령 이태원 참사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도훈 홍보수석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세계관이나 어떤 현실 인식이 정말 공포스럽다. 이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예. 충격적. 이거는 약간 그 뭐 어떤 권력자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옆에 두기도 싫은 사람. 그러니까 이진숙도 마찬가지고 김홍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기도 싫어. 그러니까 참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런 인식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성공한 소시오패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예. 그런 맛도 없어. 그렇죠. 오히려 연기를 잘하죠. 그분들은 되게 공감하는 척 연기 잘한단 말이야. 저 양반들은 그냥 큰일이야.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만 2시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소담소담으로 넘어갑니까? 소담소담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저가 물을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거 아이패드 충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20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소담소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